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무려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 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지 벌써 5일째입니다. 그런 가운데 검찰의 신병 확보 요청을 수차례나 거부한 법원의 판단에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봉현의 변호인이 고등학교 동문이었던 사실을 근거로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봉현이 도주하기 전에 검찰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것도 기각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밀항 우려가 있다면서 통신영장을 청구하고 보석 취소 신청까지 했는데도 번번이 기각을 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7월 달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봉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9월 14일과 10월 7일 김봉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해버렸습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지난달 26일 보석 취소 청구를 했지만 판사는 김봉현의 도주 이후인 11일 오후 2시 50분 뒤늦게 도망가고 나서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또 검찰이 지난달 21일 밀항 가능성의 증거가 될 대포폰 통신영장 청구도 같은 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해버렸습니다. 김봉현의 도주 의사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모두 기각을 했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 김봉현이 1년 2개월가량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지만 1조 6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중대 금융범죄 피해자였던 만큼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가운데 1차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김봉현의 변호인이 고등학교 선후배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전관예우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문이다, 선후배다, 거기다가 전관예우까지 있었던 변호사 덕분에 김봉현은 무사히 도주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이 변호사가 김봉현 회장 도주 3일 전인 지난 8일 날 갑자기 사임을 합니다. 즉 할만치 다 역할 끝냈다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김봉현은 도피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을 정황이 속속 발견되면서 김봉현이 이미 다른 국가로 밀항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현은 과거에도 5개월가량이나 도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도피 전문가를 계속 기각하고 취소하고 이렇게 봐준 판사는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뒤에 고등학교 선후배고 동문이고 또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던 전관예우 변호사 덕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변호사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거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을 해버렸으니 대한민국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법부가 제대로 모든 사건을 판결을 할 수 있을지 국민은 여기에 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도주 당일 김봉현을 공개적으로 지명수배를 하고 해양경찰청이 전국의 항만과 포구의 선박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튀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지배적이죠. 경찰 역시 김봉현 전 회장을 공용물건 송상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 검, 경, 검찰과 경찰이 다 나섰음에도 어디 있는지도 오리무중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검찰이 지명수배를 했습니다. 발견하신 분은 112로 빨리 신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이 2개가 있는데 저 사진은 사복을 입은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아마 구속되었을 때 구치소에서 촬영한 사진 같습니다. 2개가 좀 다른 사람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발견하신 분은 112로 빨리 신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한편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지 지금 벌써 5일인데 그 당시에 김봉현이 사라지자 말자 검찰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냐 하면서 직접 112로 실종신고해서 경찰에 수색을 요청한 사실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2일 조카의 서울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해가지고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는데 검찰은 김봉현이 도주 과정에서 조카와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끼우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도
빼버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블랙박스도 없고 휴대전화 유심도 없고 하는 이런 모든 행태의 뒷면에는 조카가 숨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김봉현이 실종 당일 조카와 함께 차를 타고 팔당대교로 향한 것은 파악을 했지만 범인 도피죄의 경우 친족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체포를 못합니다. 김봉현은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 남부지검 형사합의 13부 심리로 1,000억 원대 횡령 혐의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봉현이 도주하자 서울 남부지검 담당 검사는 즉시 112에 극단적 선택을 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니 주변 수색을 해달라는 취지로 실종 신고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실종 신고했습니다. 검찰이 목적하는 바는 뚜렷하죠. 왜냐하면 검찰이 당장 거기까지 달려갈 시간 없으니까 112는 빠르잖아요. 바로 현장으로 가라고 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도주 후에 검찰은 김봉현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명수배를 했고 경찰에 협조 요청도 보냈지만 5일이 지난 현재까지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은 김봉현의 도주를 우려해서 지난달 28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김봉현이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당일 오후 2시 50분께 뒤늦게 사람은 없는데 보석 취소를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의혹의 뒤에 판사가 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앞서 검찰은 김봉현이 밀항 준비에 사용한 의혹이 있는 대포폰에 대해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또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아울러서 검찰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17년에서 2018년 광주 등지에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면서 피해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봉현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건 역시도 모두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판사가 이런 판결을 할 때는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결국은 고등학교 선후배고 같은 법원에 근무했던 판사가 변호사가 되면서 전관예우를 적용받은 거 아니냐. 전관예우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불법이에요. 한편 경찰도 김봉현이 전자팔찌를 훼손한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11일 김봉현이 도주하자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자팔찌를 끊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해양경찰과 군 당국도 심지어는 군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봉현의 밀항 가능성에 대비해서 해상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협조 요청 공문을 받고 전국의 항만과 포구를 대상으로 한 검문을 비롯해서 순찰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검찰은 해군 군함과 육군 해안경계부대도 밀항 등을 감시해달라고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김봉현의 변호인과 영장을 기각했던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고등학교 동문입니까 아닙니까? 고등학교 선후배입니까 아닙니까? 또 학벌을 고리로 했으면 물론이고 같은 법원에서 근무해서 전관예우까지 받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1차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봉현의 변호인인 변호사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해명이나 설명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국민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로 전관예우가 실제로 현재까지도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라임 주범이 도피할 수 있었는지, 심지어는 해외로 밀항까지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서 법원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설명하시고 해명하십시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